애플 펜슬을 만져보기 전까지 아이패드를 챙기고 애플 펜슬을 챙기고 두 개가 다 들어가는 케이스. 그런 것도 물론 맞지만 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아이패드 리뷰 영상을 찍었다가 추가로 몇 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겨서 추가로 찍는 겁니다. 저번 거를 편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번 거 편집해 놓은 게 있는데 그대로 올라갈지 이게 뒷부분에 실릴지 아니면 여기에 처음부터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아이패드가 왔을 때 개봉기도 찍었어요. 개봉기도 찍고 뭐 기분 좋아서 막 처음에 막 외출하자마자 돌아와서 막 이런 영상도 찍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 영상에 넣었던 내용들이 뭐 그런 거죠. 제가 iOS를 써본 지 한 10년 가까이 됐다. 10년 만에 iOS를 써보는 거다. 10년 만에 써보는데 왜 내가 아이패드를 샀을까? 저는 안드로이드만 쓰다가 왜 아이패드를 이제 와서 샀는지. 안드로이드랑 iOS 단순히 이렇게만 놓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제가 사용해 본 결과, 그리고 쭉 안드로이드만 사용하던 사람이 iOS를 며칠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뭐 차이점 같은 거, 그리고 장단점 이런 걸 좀 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추가로 좀 찍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뭐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갤럭시 탭 A6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갤럭시 탭 A6 굉장히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고 뭐 불만 없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일단 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블릿은 제가 미디어 소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이 미디어 소비용으로만 갤럭시를 사용했고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보면 유튜브, 영화 재생하는데 뭐 이런 아무 문제 없었고, 제가 이북을 본다거나 웹서핑을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아이패드를 사게 됐느냐? 가격은 2배가 넘죠. 아이패드가 2배가 넘고요. 2배의 가격이 넘는 아이패드를 산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아이패드는 컨텐츠 소비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제 생각에는 너무 비쌉니다. 아이패드 프로, 그냥 아이패드가 아니죠. 아이패드 프로 10.5인데 그렇다면 이 정도 금액을 주고 뭔가를 산다면 약간 생산적인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이 아이패드 프로 10.5를 들고 다니면서 업무를 해봤습니다. 제가 특정하는 업무들을 들고 다니면서 해봤어요. 일부러 노트북을 안 가지고 다니고 이 아이패드 프로 10.5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봤는데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가 되기는 합니다. 네. 갤럭시 탭 A6로는 아예 시도조차 안 했던 이런 업무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었어요. 메모를 한다거나 스케줄을 관리하는 것 뿐 아니라 제가 업무에 사용하는 여러 사이트들을 들어갔을 때 좀 더 빠리빠리하고 필요한 것들 하는데 충분히 답답함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것 괜찮았고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업무를 할 수 있느냐의 차이와 하는데 불편함이 없느냐의 차이인데, 이 아이패드는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원하는 사이트 안에서는요.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UI가 압도적입니다. 앞살이에요. 우선 안드로이드는 다 할 수 있죠. iOS 하는 걸 안드로이드도 분명히 구현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는 어쩔 수 없는 이 백 버튼, 뭐 메뉴 버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이 iOS는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UI가 있다는 게 이 iOS의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 화면을 줄 땐 이렇게 줄이고 늘릴 땐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그런 게 있죠. 이거는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밑에 독을 열어서 이렇게 옮겨 놓으면 옆에 창이 하나 더 뜨고. 이게 생각을 못하는 부분일까요? 구글은 생각을 못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애플이 좀 더 사용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걸까요? 그 차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애플과, 그러니까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를 사용하다 보니까 진짜 회사의 특성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 가장 큰 차이가 앱인 것 같아요. 앱과 사용자 UI 부분이, 앱이 강력한 성능의 앱이 많아요. iOS가 안드로이드와 iOS가 비슷한 앱이 있을지언정 제가 써본 몇몇 개 앱을 보아도
같은 앱을 깔았는데 iOS 버전이 훨씬 더 기능이나 이런 면이 좋은 게 몇 개 많았어요. 그 필연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iOS는 앱 간의 호환성도 좋고 앱의 성능도 더 좋은 게 많고 괜찮은 앱도 더 많은가. 앱의 가지수는 구글 플레이가 훨씬 많을지 모르겠지만 앱의 가지수가 적지만 퀄리티가 있는 앱은 iOS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기본적인 마켓의 크기 차이예요. 앱스토어가 훨씬 크죠. 앱스토어가 크기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한가? 앱스토어에 올리면 좀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앱스토어 애플군을 사용하시는 나라가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마켓 자체가 제 생각에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앱스토어에 올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산다는 인식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이 앱은 내가 필요해. 그럼 돈을 내고 사는 앱이 많고 실제로도 유료 앱이 많고 유료 앱 거의 필수 앱처럼 사용하시는 앱들도 많아요. 유료 앱이. 근데 이런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유료 앱이 좀 힘을 쓰기 힘들죠. 무료 앱이 많고 광고가 조금 껴있으면서 무료 앱을 하고 결국 이런 부분이 개발자의 수익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구글 쪽에 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앱 간의 호환성 같은 부분도 애플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네 이거 앱만 잘 만들면 돈 잘 번다. 쟤네 돈 잘 버는 거 봤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UI 앱 간의 호환성 이런 특정한 정책을 따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앱이 튼튼하다는 건 뭐냐면 유료 앱이 괜찮은 앱이 많다는 건 뭐냐면 고객 충성도가 좋죠. 저만 해도 이 며칠 사이에 결제한 앱만 해도 한 $1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 정도의 앱을 샀어요. 이게 뭐 다들 쓰는 앱 몇몇 개 사고 내가 사고 싶은 앱 몇 개 사니까 금방 $100 되더라고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고 그 이상의 가치를 하는 앱을 샀다고 생각하는데 이 $100 정도의 앱을 사놨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패드가 없어지더라도 이 아이패드가 없더라도 나중에 이 앱이 아까워서라도 뭔가 iOS를 하나 더 사용할 확률이 높죠. 다음 아이패드를 살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오랜 기간 써오던 이 안드로이드에서도 유료 앱을 결제한 게 많이 있지만 이 단기간으로 이 $100 정도의 앱을 결제한 건 없어요. 정말 제가 써보고 무료 버전 많이 써보고 사야겠다 한 거 뭐 한두 개 정도 뭐 정말 사고 싶은 앱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이탈률이 쉽게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골수 팬들은 더 iOS 쪽에 몰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iOS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기본 앱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기본 아이패드를 예를 들자면 뭐 메모 앱 같은 거가 굉장히 강력해요. 안드로이드도 뭐 처음에 구매하면 메모 이런 거 다 들어있지만 제조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앱, 기본 앱 같은 게 편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시리즈를 산다면 S노트가 기본으로 있겠지만 LG 패드나 뭐 이런 거 사시는 분들 없을 거 아니에요. S노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품질의 차이가 제조사마다 많이 나는 것도 iOS에 비해서 안드로이드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점은 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iOS의 전체적인 장점이고 이런 아이패드 프로 10.5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뭐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거. 이 정도 성능이면 뭐 PC를 정말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허언은 아니구나. PC를 대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성능이에요. 실제로 뭐 4K 동영상이나 이런 걸 편집한다고 해도 전혀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으니까요. 돌아다니면서 이 간단한 컷 편집 정도는 충분히 이 아이패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애플 펜슬은 전작의 아이패드 프로에서 많은 분들이 리뷰도 해주셨고 뭐 거의 딜레이가 없다 뭐 이런 거에서 많이 리뷰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사용해 봤으니까 제가 사용해 본 이 소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굉장히 좋은 펜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블릿은 스타일러스가 있는 것을 무조건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스타일러스가 있는 태블릿들을 많이 사용해 봤는데 그 어떤 스타일러스가 있는 태블릿을 썼을 때보다 제일 좋았어요. 제일
짝짝 붙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따가 이 갤럭시 탭 A6랑 아이패드 프로 10.5랑 스타일러스 비교 영상을 한번 올려볼 텐데, 갤럭시 탭 A6도 결코 나쁜 스타일러스가 아닙니다. S펜과 갤럭시 탭 A6의 궁합이 굉장히 좋아서 그랬을 때 위화감이 거의 못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 필기하는데 문제가 없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애플 펜슬을 만져보기 전까지의 생각인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애플 펜슬과 아이패드 프로 10.5의 조합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S펜과 갤럭시 탭 A6 충분히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S펜을 사용해서 태블릿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만족하고 계시면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의 조합은 안 만져보시면 됩니다. 안 만져보시면 돼요. 만져보시면 바꾸실지도 몰라요. 애플 펜슬이 뭐 압도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압도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원되는 이 좋은 앱과의 궁합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뭐 아이패드 프로 10.5의 단점이 아니라 제가 사용했을 때 그냥 단점이라고 생각 드는 걸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 애플 펜슬이에요. 애플 펜슬 제가 아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또 단점이라고 말하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거워요. 이 무거운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갤럭시 탭의 S펜입니다. 얘는 가벼워요. 가벼운 게 장점인가요? 가벼운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죠. 얘는 가볍고 대신에 좀 약간 허접해요. 가벼운데 허접해요. 허접한 건 단점이죠. 무거운데 퀄리티가 있습니다. 무거운 건 단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무거운 펜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약간의 무게감이 있어야. 글씨 같은 부분은 너무 가벼워도 잘 안 돼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오랜 시간 쓰기에는 약간 무거운 편이긴 해요. 이 정도로 무거운 펜은 잘 없거든요. 그리고 뭐 그림을 그릴 때는 팔을 같은 동작을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 힘들 수 있어요. 대생 죽습니다. 이 무게로 하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계속하면 손목 엄청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게를 줄이는 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애플은 이게 뭔가 고급스럽게 만든다고 다가 아닙니다. 데생은 적어도 못합니다. 이젤을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생 손목 나가요. 두 번째, 애플 펜슬만 깔게 많아요. 저번 영상에도 말을 했는데 동그래요. 이 동그란 게 왜 단점이냐, 예쁘죠. 동그래서 예쁜데 이거 바닥에 놓으면 굴러갑니다. 조금만 수평 안 맞는 탁자나 이런 곳에 올려놨으면 그냥 대굴대굴 굴러가서 없어지거나 떨어져서 파손돼요. 약간만 각이 있었어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뚜껑이에요. 뚜껑이 자석으로 딱 붙는데 예쁘죠. 예쁘고 뭐 자석으로 붙으니까 뭐 괜찮지만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나?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뚜껑이에요. 충전하려면 완전히 열어놔야 되고, 이게 뭔가에 딱 닿기만 해도 자석이 떨어져서 없어질 수 있어요. 제 생각인데 이건 상술입니다. 뚜껑이 잘 없어지게 만들어서 뚜껑만 다시 팔아먹으려고 뚜껑을 이렇게 잘 떨어지게 한 거예요. 확실합니다. 뚜껑이 따로 16,000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이 뚜껑만 16,000원 싫어해요? 그게 맞다면 확실히 이 뚜껑을 따로 팔아먹으려고 뚜껑을 이렇게 잘 없어질 것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펜슬에 대한 단점만 또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그리고 결국은 이거는 충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단점이에요. 30초만 충전을 해도 뭐 30분 쓴다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보기 거시기한 모양으로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충전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젠더를 껴야 되고 뭐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불편해요. 이건 다들 인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수납이 안 됩니다. 수납이. 그러니까 아이패드 어디에도 수납을 할 수 없어요. 일단 크기나 이런 면에서 수납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수납이 되는 갤럭시 A6가 장점이고, 얘는 그냥 수납이 안 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저는 펜이 쏙 들어가는 갤럭시 탭 A6를 가지고 다닐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태블릿만 달랑달랑 들고 다녔어요.
필요하면 빼서 쓰면 되니까. 근데 수납이 안 되는 이 애플 펜슬이 생기고부터는 아이패드를 챙기고 애플 펜슬을 챙기고 두 개가 다 들어가는 케이스를 챙겨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걸 잃어버리거나 부서질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얘만 들고 다니면 얘는 왜 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다 들어가는 케이스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애플 펜슬 잃어버릴까 봐 겁나니까. 굉장히 잘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안 가지고 다니면 되느냐? 애플 펜슬 샀는데 손가락으로 필기할 수 없잖아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뭔가 좀 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은데, 애플 펜슬이 커서 뭐 아이패드 내부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점이 있자. 써보니까 단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패드 자체의 단점은 제가 사실 잡기는 좀 힘들고 자꾸 이런 비교해서 단점을 말하게 되는데, 캡처 기능이 일단은 불편합니다. 저는 캡처를 업무상 자주 할 일이 있는데, 이 갤럭시 탭 A6는 그 S펜 꺼내서 옆에 버튼 누르면 캡처하고 펜으로 이렇게 잘라내서 어딘가에 붙이고 이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어디 바로 카톡으로 보내거나. 근데 이 아이패드 프로는 홈 버튼과 전원 버튼을 누르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따로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뜨긴 하지만, 좀 뭔가 애플 펜슬에서 바로 눌러서 이렇게 캡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애플 펜슬 딱 누르면 뭔가 팝업 되는 메뉴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확실히 S펜이 편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기능을 저만 많이 쓰는 거였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리고 다음 단점을 또 말씀드리자면, 이어폰이 안 들어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것들을 사는데 왜 이어폰이 안 들어있는 거죠? 갤럭시 탭은 제가 저렴하게 샀으니까 뭐 없어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아이패드 프로 10.5는 비싸요. 이어폰 하나 안 들어있다는 게 저로서는 충격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이런 애플 제품을 사서 감이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샀으면 그냥 3.5 파이라고 그러나요? 이 정도 샀으면 그냥 기본 이어폰은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아이패드 프로 정도를 구입하시려면 저처럼 iOS가 생소하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많이 iOS에 충분히 익숙하고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엄청나게 활용을 잘 하시겠지만, 자, 저는 iOS에 일단 초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저는 특정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업무를 할 때가 많아요. 특정 사이트, 외국 사이트나 이런 국내 사이트들도 일반인 분들은 잘 안 들어가시는 사이트를 들어갈 때가 많은데, 말도 안 되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파리로 해도 안 되고, 뭐 크롬을 깔아서 해도 안 되고, 돌핀 브라우저, 뭐 오페라, 뭐 파이어폭스 뭐 다 깔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돼야 하는데 새 창이 막 열리고,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일단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걸 그러니까 특정 버튼 눌렀을 때 다운로드가 안 되고 새 창이 열리는 걸 해결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 되는 사이트 같은 게 많아요. 너무 많고, 또 어떤 점이 안 되냐면,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는데 티스토리 글도 작성이 안 됩니다. 말이 되나요? 브라우저에서 티스토리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건 다음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애플이 잘못한 건가요? 둘 다 잘못인가? 티스토리는 지원하는 어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걸 좀 들고 다니면서 포스팅도 하고 싶고 한데 이걸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검색해봤을 때 에버노트를 활용해서 에버노트에 쓴 다음에 스크랩을 하고 뭐 이런 꼼수를 써야 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바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어거지로 써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지원이 되는 앱이 있거나 지원이 되는 것들은 확실히 iOS가 강력합니다. 근데 뭔가가 안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꼬여요. 안 되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요. 안드로이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게 좀 더 쉬웠다면,
뭔가 안 되기 시작하면 iOS는 정말로 답이 없거나 그렇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구매해놓은 앱이 있어요. 그때 그 크레이지 리모트라는 앱이 왜 유명했는지 문득 생각이 났어요. iOS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PC를 원격으로 리모트에서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작업들은 리모트에서 해라. 그런 의도로 나온 앱이었고, 저도 그때 아이폰 3G를 사용하면서 크레이지 리모트, 와, 이 앱이 있음으로써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iOS밖에 없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튼 이 iOS는 이 확장성, 이게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일부러 안 한 거겠죠.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하는 거에 만약에 뭔가 걸리게 되면 절대적으로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온라인 셀러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송장 같은 걸 뽑아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프로그램 자체도 아예 지원이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국내 뭐 이런 회사들에서 만드는 앱 같은 게 좀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 국내 회사에서 뭔가 앱을 2개를 만들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거의 안드로이드용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업무를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어려우실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윈도우 노트북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물론 모든 조건이 맞아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것만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강추죠.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성능이면 성능, 부족한 게 없으니까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얘만으로는 저는 다 할 수 없었던 거 사실이에요. 얘만으로는 다 할 수 없었어요. 그 점이 제일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의 단점인지 그것을 지원하지 않는 이런 사이트들이나 이런 회사들의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어쨌든 큰 단점이었고, 아무튼 이제 결론을 내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일단 기계나 이런 완성도적인 부분,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어요. 제가 불만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짜잘짜잘한 부분이에요. 사실 뭐 애플 펜슬 충전해야 되고 귀찮고 들고 다녀야 되고 이런 게 귀찮은 건데, 기계의 완성도나 이런 성능, 그리고 앱의 기능 같은 부분에 대한 불만은 진짜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뭐, 안드로이드에선 이런 앱이 있었는데 뭐 여긴 이거 없어, 치명적이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많았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구매를 생각을 하시니까 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안드로이드랑 이 뭔가 iOS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아이패드 프로 10.5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1등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 사시면 되겠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제일 좋은 거 사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요. 돈이 많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어. 내가 꼭 이걸 사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 중 하나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사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나? 이것을 사서, 요즘 뭐 생산성이란 말 많이 하죠. 뭔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나? 내가 그걸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으로 어떤 생산성을 늘릴 예정이냐면, 오며 가며 비디오 편집을 하고 가끔 일러스트를 그릴 예정이에요.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런 자기 합리화가 필요하신 분들, 그래서 꼭 이것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뭔가 이런 윈도우 기반의 이런 업무를 많이 하시거나, 꼭 약간 이게 iOS와 궁합이 안 맞는 그런 류의 사이트를 들어가시거나 그런 류의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 같으면 서피스 살 것 같습니다. 서피스를 사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업무만 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서피스를 샀겠죠. 근데 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서피스나 갤럭시북을 한 번 더 구입해서 다 비교를 같이 해드리고 싶지만,
일단 아이패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서피스나 갤럭시 북을 살 확률은 적은 것 같아요. 윈도우 태블릿을 제가 잠깐 샀다가 이틀 만에 팔았다는 거, 그거 사실 리뷰도 하려고 개봉기랑 막 다 찍어 놨었어요. 그런데 바로 팔아버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끊김없이 봐주신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리뷰를 하는 유튜버가 되고 싶진 않은데 자꾸 리뷰만 하게 되네요. 제가 자꾸 뭘 사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리뷰를 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자꾸 하다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